안녕하세요. 스테디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국어 유혹에서 일단은 뚜벅뚜벅 걷는 나의 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시작한 이후로 되게 조금 놀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중간고사 보기까지 3주도 안 남았다는 게 너무 충격인데 빨리 일단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소단어는 나의 길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석을 좀 해보자면 갈래는 수필이고 성격은 예시적이고 설명적이에요. 근데 설명적이라면 대부분 설명문 이런 걸 많이 떠올릴 텐데 이거는 지금 설명문이랑 다른 게 이 글에서는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 있고 그리고 설명문과는 다르게 형식이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게 수필과 설명문의 차이점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주제는 자신의 진로 탐색의 중요성과 진로 탐색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제가 추려서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진로 탐색의 효과, 그리고 진로 탐색의 의의, 그리고 진로 탐색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글에서는 학생들이 꿈을 꾸는 게 왜 막연할까? 이런 걸 약간 물어봤는데 자문자답이죠. 근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탐색하는 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꿈꾸는 걸 되게 막연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진로 탐색의 효과를 자연스럽게 제시를 했어요. 총 4가지가 있는데 이것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객관식 후보입니다. 제가 생각한. 첫 번째로는 자신이 지망하는 직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 그게 첫 번째 그 효과고요. 진로를 탐색했을 때 얻는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현재 노력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환경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진로 탐색을 했을 때 나오는 효과입니다.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진로 탐색의 의의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요건 약간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아서 표시해봤어요. 그리고 쭉쭉쭉 이렇게 말이 좀 있다가 진로 탐색 방법이 나와요. 근데 이건 서술형 후보인데 첫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질문 던지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가장 많이 해본 단어를 조회하기, 아니면 그 단어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직접 써봐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새로운 의욕이 생길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의 역할 모델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진로 탐색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가져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문제집을 풀면서 여러 문제들을 만나봤는데 이 약간 이거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글쓴이가 생각하는 진로 탐색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1, 2, 3, 4, 5번 했는데 자기 주도적인 태도, 요거를 딱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단어는 꿈을 찾는 책 읽기예요. 요거는 이제 글쓴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약간 보는 책, 듣는 책, 읽는 책 이런 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꿈을 설계를 해왔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갈래는 수필이고 성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를 해놓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착착착 시간이 흘러가요. 그리고 회고적이고 고백적이에요. 그리고 주제는 좀 중요해요. 책 읽기를 통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라 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나는 글쓴이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글쓴이가 유년기였을 때, 초등학교 때였을 때, 그리고 중학생 이후였을 때 이렇게 좀 나뉘어요. 유년기에서는 이제 산골에 살았었고 옛날 이야기나 라디오 연속극을 되게 많이 접하면서 이게 다 듣는 책이잖아요. 듣는 책. 옛날 이야기도 뭐 듣는 책이고 라디오 연속극도 들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고 그래서 다 유년기 때는 듣는 책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넘어가서는 이제 대조가 되는데 산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서울은 좀 삭막하고 약간 이기적이고 메마르고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정이 많았던 산골이랑은 대조되고 그리고 이때는 글을 떼기가 어려웠어서 글을 보는 것도 어려웠어서 만화책을 통해서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보는 책이 더 강조가 됐고 그리고 중학교 이후에는 이제 글을 좀 배우기 시작하면서 읽는 책을 접하게 되는데 읽는 책에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랑 박경리의 토지가 있는데 이 두 책이 좀 중요합니다. 만화책도 물론 중요하고요. 만화책이 왜 중요한가 봤더니 이 만화책이 글쓴이가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게 하고 듣는 책과 보는 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만화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알프스 소녀 하이디라는 책은 작가가 이 글쓴이가 작가의 꿈을 꾸게 된 계기고요. 그리고 하이디라는 소녀의 이 글쓴이가 감정을 이입하게 됐어요. 그리고 박경리의 토지는 그 글쓴이가 작가의 꿈을 꾸는 거를 더 구체화시켜준 그런 계기가 된 책이에요. 그리고 약간 세부사항으로 더 넘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글쓴이의 유년 시절에 왜 풍요로운 기억이 많았었을까? 넘쳐 흘렀던 이야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로 글쓴이가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생 때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영특한 아이 타이틀에서 글도 못 되는 촌뜨기 이런 걸로 타이틀이 넘어가니까 자존심이 상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유리 조각이 꽂힌 시멘트 담장이랑 똑같이 생긴 개성 없는 집들 이런 게 바로 서울의 단절된 모습 그러니까 삭막한 도시 분위기를 나타내는 단어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이다. 그런 걸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시멘트 담장이나 집들이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러면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시상이 전개될 때마다 그 흐름이 흘러갈 때마다 듣는 책에서 보는 책으로, 보는 책에서 읽는 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글쓴이가 글 속에서 만화책을 보지 않았던 그 시간을 연인들의 이별처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비유법이 사용됐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글 속에서 따뜻하고부터 주었다까지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작가의 꿈을 갖게 된 계기라고 해서 이 문장이 약간 그런 의미인가 봐요. 작가의 꿈을 갖게 된 계기를 설명해주는 문장이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술형에서 작가의 꿈을 갖게 된 계기를 나타내는 문장을 첫어절과 끝어절을 쓰시오 이러면 따뜻하고 주었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처음에 글쓴이는 무조건 나 작가 하고 싶다 근데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보니까 더 하고 싶네?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작가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 인식을 했고 진로에 대해서 딱히 작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았었고 그리고 되게 꿈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1단원의 마지막 소단원은 운동경기 전문 기자를 향해 라는 글이고 이 글의 종류는 블로그 게시글입니다. 앞에 건 다 수필이었는데 이건 블로그 게시글이죠. 자, 이 블로그 게시글의 특징이 여기서는 좀 중요한데요. 특징이 뭐냐면 사진, 동영상 등을 삽입해서 글을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글꼴, 크기, 색 등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이퍼링크라는 걸 사용해서 다른 웹사이트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댓글을 통해 자신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블로그 게시글의 특징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살펴보게 될 요 글에서는 글쓴이가 이 운동 경기 전문 기자라는 직업이 하고 싶었던 계기, 그리고 운동 경기 전문 기자를 하려면 필요한 역량, 그리고 노력, 요런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살펴보면서 같이 배워봅시다. 일단 먼저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먼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글쓴이가 다양한 운동 경기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운동 경기를 관람하고 운동선수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운동 경기 전문 기자에 관심을 처음부터 가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 경기의 내용이나 결과를 생동감 있게 전하고 선수와의 인터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운동 경기 전문 기자라는 직업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 전문 기자가 갖춰야 되는 거 4가지가 있는데 운동 경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해당 경기의 승리 또는 패배의 요인을 분석하고 그 인터뷰한 선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뭐 미드필더였는지, 뭐 골키퍼였는지, 아니면 뭐 막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완결된 한 편의 기사문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쉬워요. 이런 것만 잘 이해해 두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뭐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뭐 그 선수에 대해서 잘 미리 파악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막 흐지부지하게 기사문 쓰면은 또 안 좋아지니까 완결되게 정확하게 써야 되고 생동감 있게 써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운동경기 전문 기자의 노력인데요. 첫 번째는 운동경기에 관한 책을 읽어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경기 관람 후에 기사문 형식으로 내용과 결과를 작성해보는 것. 그리고 학생 기자단에 가입해 활동해보는 것. 요게 이 글쓴이가 운동경기 전문 기자가 되기 위해서 한 노력 3가지입니다. 참고로 이 글쓴이는 학생 기자단에서 지금 인기 있는 농구 선수를 인터뷰해봤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과학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